감사합니다. 장기렌 드리스 영업팀 조인환 과장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제네시스 G70 3.3 터보 모델인데요. 이 차량의 등록일자는 2018년 7월, 1년 조금 더 지난 모델입니다. 저희 고객님의 도움을 받아 이 차량의 간단 소개와 시승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차량으로만 본다면 벌써 2019년형 G70 모델을 넘어서 현재 2020년형 G70이 출시되고 있으니 단계로 본다면 두 단계 정도 지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적으로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국내에선 스팅어와 경쟁을 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스팅어가 출시될 때만 해도 국산 차량의 성능과 디자인에 대한 파격적인 시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그 이후에 제네시스 라인의 G7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정말 동호회 및 카더라 통신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얻었거든요. 2017년 처음에 그때 등장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G80이 짊어진 그 무게감을 어떻게 떨쳐내고 젊은 감성으로 나올까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 전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잡지에 2019년 올해 차량으로 G70이 상을 받았죠. 스타가 탄생했다고도 하고 BMW를 긴장시킬 수 있는 모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D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스포츠 럭셔리 세단 중에 벤츠 C클래스, 인피니티 G35, 아우디 A4, BMW 3 시리즈 등과 경쟁을 해서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놀랍기도 하죠. 물론 이게 출시될 때부터 G70은 BMW 3 시리즈와 벤츠 C클래스를 잡으려고 나온 차량이었고 그 성과 면에서 본다면 많은 인정을 받아가고 있죠. 제네시스의 유전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엔트리 모델이면서도 상위 세그먼트의 강력한 그리고 파워풀한 심장도 탑재를 했죠.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70 2018년형 모델 중 가장 상위 트림인 3.3 터보 스포츠 슈프림이라는 등급이고요. 가장 강력한 엔진 성능과 그리고 전자식 AWD를 탑재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옵션은 H트랙, 그리고 와이드 선루프,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고요. 차량 가격은 5,670만원입니다. 비싸죠? 슈프림 5,180만원 기본 가격에 액티브 세이프티 160, H트랙 250만원, 와이드 선루프 80만원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스포츠 세단이 추구할 수 있는 역동적인 느낌과 제네시스가 가진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잘 담은 차량이 제네시스 G70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이 차량을 강남 아반떼라고도 칭하기도 하시던데요. 저처럼 소박한 사람들은 이런 스포츠 세단을 가끔 꿈꾸고 살기도 한답니다. 잡설이 좀 길었네요. 지금 출시되고 있는 G70 모델의 가격 조건도 살짝 보고 가실게요. 엔진은 3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고요. 2.0 가솔린 터보, 2.2 디젤, 3.3 가솔린 터보 모델이 있습니다. 차량 선택의 추천을 드려보자면 무난한 데일리카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2.0 터보,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이라면 2.2 디젤, 고출력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3.3 가솔린 터보시겠죠. 그리고 색상도 보시는데요. 색상이 많죠. 선택 기준에 따라 취향과 결정도 다르겠지만 저라면 레드와 블루를 선택할 것 같네요. 시작에 앞서서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2019년 10월 21일부터 출고가 시작된 2020년형 G70과 2019년형 G70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안전사양을 다 기본화했습니다. 그 사양의 중심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까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전 모델의 고객 선호 사양을 확대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터널 모드 자동 내기 전환이 기본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기판이죠. 12.3인치 3D 클러스터를 적용 확대하였는데 기존에는
2019년형 G70에는 3.3 터보에만 한정해 두다가 2020년형이 되면서 2.0 터보 엘리트 등급 이상 되는 등급일 경우에는 옵션을 확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19인치 미쉐린 올 시즌 타이어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썸머 타이어만 선택 가능하겠죠. 이것도 나름 괜찮네요. 마지막으로 고성능 얼티밋 패키지가 추가되었는데, 이건 고성능에 관련된 3.3 터보 스포츠 기준이고요. 그 상세 내용으로는 미쉐린 타이어, 그리고 브렘보의 로우 스틸 패드, 그리고 다이나믹 드라이빙에 특화된 ECS 및 전륜과 후륜, 전 후륜의 쇼크 업쇼버와 후륜 스프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익스테리어 포인트로 2.0 터보 스포츠 패키지와 3.3 터보 스포츠에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와 스티어링 휠 이너 베젤, 그리고 도어적 가니쉬, 콘솔의 인디케이터 커버까지 다 리얼 카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나름 괜찮은 발전을 했죠. 가격적으로 분명히 높아진 것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 자료입니다. 2019년형 대비해서는 가격이 다 147만원씩 인상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2018년형 대비해서는 설명드린 내용과 함께 더 추가된 것이 전자석 파워 오토 윈도우와 스마트 트렁크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면부를 보시죠. 곡선 디자인과 다이나믹한 느낌의 조화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전면부는 G70의 스포티한 분위기를 극대화시켜주고 있죠. 개인적으로 G70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파격적인 디자인이면서 엔트리 라인의 제네시스의 모습을 그대로 지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면부에서 눈에 띄는 포인트는 단연 센터 다크크롬 그릴이고요. 메쉬 타입의 크레스트 그릴은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형 G70이 어떻게 생산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앞으로 나오게 될 GV80이나 현재 G90의 그릴을 보면 오각형 그릴로 동일하게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디자인 쪽으로 본다면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전방 카메라와 전방 레이더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방 레이더도 보시죠. 전방 센서의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그렇지만 센서 커버나 앞 유리 등에 이물질이 묻으면 센서의 감지 성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럴 경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일시 해제할 수도 있죠. 항상 청결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후측방 레이더 역시도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죠. 상계 차량이 조금 지저분해서 죄송하네요. 헤드램프는 스포츠 세단의 느낌을 그대로 담고 있고 내부에는 두 줄의 쿼드 DRL이 적용되어 있죠. 약간은 아반떼 스포츠 같다라는 느낌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데이라이트와 LED 라이트 등의 기능적이고, 그리고 헤드램프 옆쪽으로 제네시스만의 각인 디테일 등을 참고하시면 압도적인 고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마치 아이언맨이 자주 쓰던 폭탄총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만큼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라인을 사이드에서 보면 좀 더 큰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디자인적으로 예쁘죠. 범퍼 쪽에는 쿼드 데이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소나타 뉴라이즈도 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방향지 시등으로서의 역할도 잘 하고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나름 만족을 해봅니다. 방향지 시등 옆쪽으로는 에어로 홀이 있어서 이쪽으로는 브레이크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릴 하단 쪽 범퍼, 하단 범퍼를 보시면 에어덕트를 많이 두고 있죠. 에어로 다이나믹의 요소와 여러 군데의 디자인 차별화를 보여주는 것 같죠. 또한 보닛을 보시면 이게 Y자 형태로 두 개의 라인이 프론트 쪽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묘한 형상이 있죠. 아주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고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피터 슈라이어가 전면에서 지휘를 잘했다라는 칭찬을 좀 해주고 싶네요. 제네시스 엠블럼은 저는 그래요. 보기만 해도 조금 설레는 느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등화 영상을 보실게요. 주간주행 등의 경우에는 두 개의 LED 선과 원이 만나는 형태의 디자인이고요. 세부적인 디테일이 아주 돋보이죠.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자리를 잡아가는 미미한 움직임 동작도 보셨죠. 헤드램프는 풀 LED 램프고요. HID와 할로겐과는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G70의 헤드램프는 유난히 야간에 더 밝게 느껴집니다. 상향과 하향 영상도 보고 계시는데요. 주간주행등 아래쪽에 램프가 있어서 이게 상향등으로 역할을 하고 조금 더 또렷한 가시거리를 확보해 주겠죠. 전체적으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두운 환경 속에서 G70의 라이팅 기술이 어떤지를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 영상도 보시죠. 쿼드 타입의 방향 지시등으로 디자인적으로는 나름 괜찮죠. 사이드를 보시죠. 사이드 라인을 보면 볼륨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루프 라인을 날렵하게 만들어서 역동성과 우아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그대로 적용한 느낌입니다. 캐릭터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포츠카로서의 느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상당한 굴곡감과 부드러운 선형 처리로 어느 각도에서나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츠카에서만 보던 긴 후드 라인은 이게 프론트에서 앞 유리창까지의 길이인데요. 길게 늘려져 있는 보닛 라인과 프론트에서 앞바퀴까지의 길이인 짧은 오버행 때문에 뒷바퀴 굴림 세단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전장은 4685, 전폭은 1850, 전고는 1400, 휠베이스는 2835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팩트 고급 세단과 비슷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스팅어보다는 70 정도 짧은데 아무래도 G70은 실내 공간보다는 운동 성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사이드에서 휠 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휠의 디자인은 다중 포크 타입으로 예쁜 스포츠 세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PS4 썸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극한의 레이싱 주행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땐 일상적인 도로 주행과 가속에서는 노면 상황에 따른 피드백이 좋은 등급의 타이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옵션별 휠의 형태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G70 모델 기준으로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천천히 보시도록 할게요. 17인치, 18인치, 19인치 그리고 블랙 컬러 19인치 휠은 현재 출시되고 있는 3.3 터보 전용으로 확실히 예전 모델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고성능 스포츠 세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G70 모델의 브레이크는 당연히 브렘보입니다. 브렘보 브레이크는 높은 출력과 그리고 중량을 가진 차량에는 필수적인 제동 무기이죠. 빨간색의 브렘보 브레이크 캘리퍼가 정차되었을 때 사이드 포인트로서 역할도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쿠페 시절에 저는 빨간색 캘리퍼의 흰색 글자가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여담이지만 제 고객님 중에서는 2018년형 G70 모델 그 브렘보 브레이크의 패드를 상급으로 교체해서 브레이크의 성능을 조금 더 키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현재 출시되고 있는 2020년형 G70은 브렘보 로스틸 패드를 장착한다고 하죠. 연식이 바뀌면서 이게 고객들의 선호도를 많이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크롬 소재로 만들어진 그 부메랑 모양의 부메랑 형태의 휀다 가니쉬와 공기 통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이드 포인트로서 그리고 충분한 역할을 잘 해주고 있죠. 도어 쪽을 보면 크롬으로 강한 인상을 주고 있죠. 버튼 타입 도어 개폐 스위치 역시도 그 디자인에 잘 묻어가는 느낌입니다. 예쁘죠. 사이드 리피터는 무난한 수준의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등화되었을 때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G70의 후면부는 전면부보다는 도드라지는 느낌은 없지만 심플하면서도 곡선미를 잘 살린 트렁크 라인과 더불어 그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라인은 끝단이 약간 치켜 올라가서 이게 마치 스포일러처럼 조금 더 스포틱한 느낌을 주면서 공기역학 성능을 이해하고 있죠. 후면부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이라서 마음에 듭니다. 리어 램프 역시도 헤드램프와 같이 쿼드 그래픽을 적용해서 제네시스 라인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테일 램프의 형상과 디자인은 조화롭고 좀 예쁘게 보여지죠. 아래쪽 범퍼 라인을 보시면
G70의 듀얼 머플러도 그렇지만 디자인 요소로서의 익스테리어 포인트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특히나 디퓨저의 형태는 아주 멋스럽죠. 전체적으로 후면부의 느낌은 절제된 스포츠카의 느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등화 영상을 한번 보시죠. G70의 테일램프는 LED 면 발광을 사용하고 있죠. 방향지 시등은 벌브 타입을 사용하고 있네요. 요건 좀 아쉽습니다. 후진 영상을 천천히 보시는데요. 차가 뒤로 오고 있죠. 이 후진등 역시도 벌브 타입입니다. 기본적으로 LED 리어 콤비 램프로 제동등과 후미등을 그렇게 적용을 했으면 이것도 LED로 좀 만들어 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G70이 LED 타입인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래서 고객님들이 자꾸 불법으로 후진 파워등으로 교체하시나 봅니다. 저는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L자형 테일 램프는 양 끝단에서 후면부를 조금 더 커 보이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방향지시등 영상과 후면부 등화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천천히 한 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시죠. 2018년형 최고 사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터치 전동 트렁크는 되지 않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트렁크 용량을 본다면 495리터로 아주 넉넉한 수준의 적재 공간을 구현하고 있다곤 하지만 패밀리 세단의 수준은 아니에요. 아이들의 유모차와 베이비시트를 제가 적재를 해봤는데 가득 차버리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랜저와는 확실히 다른 공간 최적입니다. 일반의 싱글 분들이라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진 않은 공간입니다. 하단도 한번 보시죠.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수리킷 공간을 제외하고 필요에 따라 배치를 잘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이때 당시 풀옵션 차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트렁크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형 G70의 경우에는 당연히 스마트 트렁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버튼 타입으로 전동으로 닫히기도 합니다. 스마트키 차량에서 간단한 설정으로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장치도 있죠. 양손에 짐을 휴대한 경우에 이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조건들은 띄워드린 것 같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엔진을 보시죠. G70 3.3 터보 모델은 370마력에 최대 토크가 52라는 스펙으로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동시에 제로백이 4.7초로 국산 차량 중 가장 빠른 차로 불리고 있죠. 연비 부분은 제가 주행을 하면서 느끼지만 3.3 직분사 트윈 터보 엔진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에코 모드로 아무리 고속줄의 주행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 연비는 10km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도심은 6에서 7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진의 응답성이나 미션의 조화들도 저는 나름 만족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시승기 뒤편에서 조금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천천히 보시죠. 실내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실내를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오너 드라이브 차량이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운전자 쪽으로 좀 각도가 틀어져 있죠. 수평형 레이아웃과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내장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의 느낌을 좀 종합해보면 G70의 아이덴티티를 느끼게 하는 몇 가지 요소와 현대자동차가 가진 디자인 요소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딱 반반을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요. 여튼 버튼의 질감이나 직관적인 구성은 마음에 들고요. 스티어링 휠을 보시죠. 휠 크기를 줄여내고 림의 두께와 굴곡진 형태 그리고 약간 두툼하게 디자인을 해서 그립하기에는 적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립감은 괜찮았어요. 그러나 버튼들도 보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세단이라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D컷 스티어링 휠을 장착했더라면 더욱 멋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스포츠 핸들 타입이라서 당연히 패들 시프트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않고 변속할 수 있는 변속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속 레버가 뒤에서 작동을 하죠. 그리고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환되는 경우와 속도 변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도 잠시 글을 띄워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기판을 좀 보시죠. 계기판을 보면
300km/h 속도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국산차 중에 300이라는 숫자를 볼 수 있는 차가 흔치 않잖아요. 계기판 중앙 클러스터 LED에는 그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메뉴 모드에서 다양한 정보 및 설정을 천천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현재 출시되고 있는 그리고 생산되고 있는 모델은 3.3 터보 전용 3D 입체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죠. 입체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나름 괜찮은 기능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계기판이 더 마음에 드네요. 내비게이션과 공조 그리고 각 버튼들의 조합을 보면 질서 있게 그리고 배치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내비게이션은 플로팅 타입의 8인치 디스플레이로 깔끔하고 시인성이 좋은 비전을 보여주고 있죠. 수입차와 경쟁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인 만큼 내비게이션의 편리성과 가독성은 뭐 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산이 훨씬 좋죠. 내비게이션은 2분할로 보시다가 터치하시면 크게 내비게이션을 볼 수도 있고요. 나름 편리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경로 설정도 해보고 있는데요.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와 연동해서 더욱더 빠른 경로의 안내를 잘 도와주죠. 경로에 관련된 메뉴 그리고 티팩 관련 메뉴도 천천히 보시는데요. 그리고 차량 관련된 세팅을 좀 살펴보면 뭐 드라이브 모드에서 파워트레인이나 그리고 다른 일정의 세팅들 그리고 액티브 엔진 사운드 등 다양한 메뉴 설정을 통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스마트 자세 제어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사운드를 설정하는 영상 및 메뉴도 보시는데요. 특별한 건 없죠. 그리고 폰 프로젝션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크,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등도 다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비 버튼 타입은 그냥 대체로 무난한 수준이었고, 그리고 센터를 보시면 SD 카드를 넣어둔 공간이 있어요. 이걸 잘 탈거하셔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실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도 한번 보시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은 그 보조 주차 지원 시스템이죠. 전, 후, 좌, 우 4개 카메라 영상을 합성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 화면 및 주차 가이드라인의 실제 차량과의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방향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공조기 쪽으로도 한번 보시죠. 아날로그 타입으로 만들어진 공조기 버튼들의 배치와 그리고 겉을 보면 이게 쉽게 돌리기 위한 널링 처리가 되어 있죠. 편리성이나 직관적인 느낌을 본다고 하면 나름 괜찮은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싶지만 약간 보수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죠. 슬라이딩으로 밀고 닫을 수 있는 하단부도 좀 보시는데요. 나름 움직임은 괜찮습니다. 공조기 하단 쪽으로는 USB 단자와 옥스 그리고 파워 아울렛이 하나 들어가 있죠. 핸드폰 충전 패드도 있어서 충전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변속기 쪽을 보시면 그립감이 굉장히 뛰어난 이게 전자식 기어 노브 타입인데요. 변속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그립감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제 수동 변속 모드가 없고 다 패들 시프트로 변경이 되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 변속 모드가 더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말고요. 그리고 다이얼 방식의 드라이브 모드를 조금 살펴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으로 5가지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모드라는 것은 운전자의 주행 성향, 그 마일드와 다이나믹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향에 따라서 에코와 컴포트, 스포트 모드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지능형 주행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코는 말 그대로 친환경, 경제 운전이고 컴포트는 부드러운 주행과 안락한 승차감을 위한 모드, 스포츠는 스포티한 주행과 견고한 승차감, 그리고 커스텀 모드는 운전자가 직접 선택한 개별 시스템 모드에 따른 주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에서는 엔진의 반응이나 사운드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감도, 서스펜션의 감세력 등이 제가 아주 쉽게 체감할 정도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포츠 모드 시에 시트를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살펴보시는데 아주 미미하게 버킷이 움직이고 있어요. 변속기 주변 쪽을 보시면
그 알루미늄 판, 알루미늄 느낌을 잘 살려놓고 오토 스톱이나 오토 홀드 그리고 전자 파킹 레버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뭐 버튼의 조작감은 괜찮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 알루미늄 판, 알루미늄의 느낌이 무광 크롬 재질이라서 지문이 잘 묻어나지 않는 타입이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공회전 제한 시스템 ISG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볼게요. ISG는 신호대기 상황이거나 정차 중일 때 차의 엔진을 일시 정지시켜서 연비를 향상시키고 배출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시스템인데요. 시동을 걸면 항상 작동을 하죠. 이 작동 조건에 대한 것도 천천히 보시고요.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작동을 한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ISG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립단 주차에 대한 것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가끔 렌트나 리스 차량으로 출고가 되고 나면 고객님들께서 그 아파트나 이중주차 특별한 상황에서 중립으로 변속기를 두고 차량을 움직일 때 그 차량을 움직이려고 할 때 쓰는 것을 중립단 주차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P 버튼을 누른 후에 시동을 끄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 레버 앞쪽에 위치한 P 릴리즈 버튼을 누르면 중립 위치로 변속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알아두면 좋겠죠. 단 이게 평지에 있어야 되고 뭐 경사로나 이런 곳에서 이용하시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 쪽에 스위치 라인을 보시면 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과 후측방 경고 시스템, 그리고 주유구, 트렁크 개폐 계기판, 밝기 조정 버튼까지 다 있고요. 전자식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조절도 영상으로 보시는데요. 움직임은 괜찮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정차 시에 영상으로 한번 보시는데요. 그리고 운행할 때 영상도 한번 보시고 있어요. 전방상을 계속 앞쪽으로 집중하면서 도움을 주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진짜 편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70 모델을 시승하고 촬영하면서 여러 번 시트에 앉아보는데요. 착자감도 그렇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와 질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예쁘죠. 그리고 일반적인 승용 세단보다는 낮은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비슷한 컨셉으로 제작되었기에 전 적절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트의 조절 레버도 보시고 럼버 서포트가 어떻게 잘 작동을 하는지도 보시는데요. 편안한 시트 위치는 운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죠. 도어 쪽을 한번 보시죠. 일단은 시트와 동일하게 적용된 도어 트림의 그 퀼팅 패턴은 레드 컬러로 강렬한 인상을 주죠. 도어 쪽의 버튼 질감은 괜찮았고요. 그전에 비하면 많은 발전을 했네요. 그리고 벤츠의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죠. 파워 윈도우가 1열만 적용된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2020년 지금 나오는 모델은 전 시트가 파워 윈도우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기타의 옵션들은 거의 평이한 수준이었고요. 메모리 시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잠시 보실게요. 이게 그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은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이제 운전 위치까지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운전자의 승하차 또는 주행 상황에 따른 운전 위치 조절이나 또는 그 다른 분이 운행하시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특히나 잦은 운전자의 교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차량이나 가족 간의 차량들에서는 이 기능을 자주 쓸 수가 있겠죠. 이 조절되는 범위가 운전석 그 위치와 스티어링 휠의 위치, 그리고 실외 사이드 미러의 위치, 그리고 계기판의 조명 밝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위치 및 밝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기억시키는지에 대한 건 제가 잠깐 글을 띄워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본다면 정확히는 소재인데요. A필러와 헤드라이닝 쪽에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같이 시승을 하면서도 옆에 있던 제 후임한테 이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자기도 모르다가 소재 이야기를 해주니까 계속 만져보고 이 스웨이드 재질이 좋다라고 계속 말을 하네요. 옵션으로 렉시콘 사운드도 뭐 나름 괜찮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가 당연히 있죠. 동작 영상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동작을 하고 있죠.
차량 키를 보면 괜찮기는 하지만 조금 뭉툭한 디자인인 건 사실이죠. 앞으로는 조금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모컨 키를 통해서 원격 유리창 닫힘 기능이라고 있는데, 시동 오프 상태에서 도 잠금 버튼을 그 보시는 그림과 같이 길게 3초 이상 누르면 도어가 잠긴 뒤에 유리창이 올라가게 됩니다. 유리창은 사용자가 누르는 만큼 올라가게 되고요. 버튼에 손을 떼면 멈춥니다. 나름 괜찮은 기능이죠. 그리고 각 콘솔과 저장 공간들이 어떤지도 한번 보시는데요. 컵홀더도 보시는데, 콘솔이나 다른 공간들을 보면 그리 넓은 공간은 아니고요. 그냥 적절히 그리고 적당히 수납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감에 대한 것들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쁘죠? 썬루프의 개방 영상과 작동 조작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이게 조명등이 예쁘게 U자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선글라스 수납함도 볼 수가 있죠. 버튼을 눌러서 썬루프를 개방해 볼게요. 개방감은 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는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외부에서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으로 천천히 보실게요. 파노라마가 아니라서 조금은 실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물론 이게 뭐 전복 사고에 대한 위험이나 원가 절감이라는 부분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와이드 파노라마가 채택되지는 않았네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2열 공간 뒷좌석을 볼게요. 너무나 논란이 많았던 G70 2열 뒷좌석은 뭐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레드 퀼킹이 굉장히 예뻐서 마음에 들긴 하지만 그 레그룸은 정말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물론 이제 무게 밸런스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보면 트렁크 공간을 좀 줄여가면서 2열을 더 뒤로 밀어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그 스포츠 세단이라는 수식어가 앞좌석 1열에만 적용되어 있는 편의성과 거주성이 2열은 계속 불편하게 느껴지죠. 차라리 이걸 쿠페 타입으로 만들어버려서 2열 공간이 좁다라는 것을 외관에서부터 인식을 시킬 수 있었다면 이런 불만들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2열 에어벤트와 USB 충전 단자도 하나 보이는데요. 평범한 수준이고요. 도어 쪽을 살펴보시면 열선 시트 조작 버튼은 보통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나름 뭐 예쁘고 잘 디자인된 도어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거치대를 내려보면 다기능 스위치는 없고 컵 홀더만 있죠. 뭔가 조금 휑한 느낌도 있기도 합니다. 제네시스 라인인데 아무래도 조금 2열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아쉽다는 느낌도 들고요. 물론 이게 이제 오너형 드라이브, 즉 뒷좌석에 동반하는 사람들의 빈도가 적다면 개인적으로 뭐 뒷좌석을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운행을 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뒷좌석에서 만약 누군가를 모시고 운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잦거나 뭐 그런 상황이 많다고 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계속 앞쪽으로 시트 포지션을 당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뒷좌석의 거주자는 발 거치나 레그룸이 좁아서 더 서로 불편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음과 진동 부분인데요. 컴포트 모드 및 스포츠 모드에서는 서스펜션의 느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도심 내에서 방지턱을 넘을 때의 느낌은 제네시스 모델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부드러운 진동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가속 시에 확실히 그 차체 밸런스를 잘 잡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중가속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물론 예전처럼 물렁한 서스펜션 세팅을 쓴 건 아니지만 그 운동 성능이나 롤링 부분을 예전 모델과 지금 G70과 적절히 타협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죠. 소음 부분은 고속주행 시에 창문에서 들리는 일정의 풍절음이 조금은 신경 쓰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효율 부분을 보면 G70의 중립주행도 그렇고 스탑&고 기능을 넣어서 나름의 연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한 것은 맞죠. 그러나 기대 이상의 연비 효율은 저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립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에코 코스팅 기능인데요. 이거는 제가 잠깐 글을 띄워드릴 거니까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GDI V6 3.3 트윈터보 람다 엔진에서 8단 미션 적용이라 그나마 이 정도 연비를 구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첨단 기능 및 옵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차선을 유지하면서 코너를 돌 때 잡아주는 기능도 그렇고 확실히 그 HDA도 조금 더 정교해진 느낌이 들고요. 고속주행을 하면서 불편한 점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반자율 주행 기능은 이제 모든 차량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그 반자율 주행 기능으로 15초에서 20초마다 경고음이 계속 울리기 때문에 그냥 이걸 순수 보조로만 인식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제네시스 G70에는 H-트랙, 즉 사륜 구동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고속 안정성이나 차체 밸런스 면에서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후륜 구동이라 연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안전 요소와 그 드라이빙 만족감을 위해선 옵션 비용이 250만 원이라고 하던데 투자를 잘 하셔서 옵션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향 부분인데요. 조향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본다면 시승하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고요. 스티어링 휠의 민첩함입니다. 산길이나 그 그러니까 굽어진 길을 자주 가시는 우리 고객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길 이 G70의 스티어링 휠의 반응 속도와 밸런스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조금 느꼈습니다. 중가속 구간에서 제가 조금 그 시도를 해봤는데 고객님이 말씀하신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리고 후륜 구동의 특성상 노면이 얼어 있는 곳이 있다면 생각보다 눈길이나 얼어붙은 길에서는 취약한 특징을 많이 보입니다. 제가 이걸 왜 잘 아냐 하면 그 장기 렌트로 나갔던 G70 차량들의 사고율이 조금 있었어요. 물론 이게 그 당시에는 그 썸머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경우가 많았었고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사고율은 줄겠죠. 현재 출고되고 있는 G70 2020년 모델은 올 시즌용이라 조금은 커버를 하겠지만 2018년형 출고 모델들은 겨울철에 조금 취약한 타이어 성능을 보일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가속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자면 페달에 발을 조금만 올려도 부드럽게 올라가는 가속감, 그리고 고속 레인지로 향하는 속도만큼은 제가 타본 국산차 중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특히나 스포츠 모드 주행 시에 인위적인 8기통 배기 사운드가 시트 바닥에서부터 위로 퍼져오면서 스티어링 휠을 꽉 잡게 되고 시트의 불스터가 제 몸을 꽉 조아줄 때 그 느낌이 아주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간 주행 거리가 꽤 높아서 100km 속도를 넘겨 주행하진 않습니다. 꽤 답답한 주행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모드는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G값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에 옵션이 있기도 하겠죠. 강력한 트윈 차저로 370마력이라는 높은 출력을 다 활용할 수가 있고요. 벤츠 C43 AMG와도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G70의 이 높은 출력을 뒤쪽 타이어로 온전히 쏟아붓게 되는데요. 비교하기는 싫지만 현대 예전 모델들과는 확실히 차별점을 보이고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 차량의 가속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엑셀을 깊게 밟아보면 RPM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강력한 액티브 엔진 사운드와 함께 더욱더 즐거운 가속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번 시승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모빌리티 케어인데요. 무상보증 관련해서는 이게 차량을 출고하면서도 까먹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차체 일반 부품 및 그리고 엔진 동력 전달 계통은 5년 10만 무상보증입니다. 그리고 소모품 무상교환 관련인데요. 3년 6만 킬로 내에 주요 소모품을 무상교환 해주고 있죠. 그 내용은 엔진오일 교환이나 그리고 에어컨 필터, 와이퍼 블레이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시리즈는 이게 좋죠. 그 홈투홈 픽업이나 딜리버리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정비가 필요할 시에 요청을 하면 배달을 해준다는 아주 신선한 접근이죠. 각 등급마다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평을 좀 해보자면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제네시스의 엔트리 라인 G70은 베스트 퍼포먼스와
완벽한 드라이빙으로 2019년 세계적인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의 올해 차로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기에는 더욱 충분하지만 그 치명적인 단점으로 불리는 2열 공간과 풍절음, 그리고 한 자릿수의 평균 연비만 조금 개선된다면 더욱더 제네시스 엔트리 라인을 견고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되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G70을 시승하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에서 시승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강남도 있고 고양도 있고 하남도 있는데 국내 최대 규모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차량을 한번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승 전에 주의사항이나 시승 체크 포인트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예약 전화하시고 가시면 되겠죠. 이상으로 G70에 대한 간단 소개와 시승기를 마칩니다. 장기렌트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